반갑습니다. 자, 저번에 약속한 대로 시작할 때, 자, 사도행전 2장 17절 혹시 외우시는 분 있어요? 없는가 봐요. 그럼, 자,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저번에 마지막에 제가 그 퀴즈 비슷하게 숙제 낸 거 있죠. 무인도 갈 때 세 가지. 제가 옛날에 어느 회사에 다닐 때 시험관으로 갔을 때 내 문제예요, 이게. 자, 세 가지 준비된 사람 혹시 있어요? 뭐 어떤 걸 할까요? 이 세 가지는 자기 인생에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할 때는 그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뭔가 응대하고 거창하고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얼마나 현재 자기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자기한테 뭐가 소중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만점 준 친구가 있었는데 물론 우리 회사에 합격을 했죠.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치약, 칫솔, 화장지라고 그러죠. 그 깜짝 놀랐죠. 정말 기발한, 순간적으로 질문해서 순간적으로 답을 받는데 정말 기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빨이 나빠서 양치질은 꼭 해야 되죠. 그리고 변비가 있어서 화장지 할 때 꼭 화장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때 만점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랑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흔히들 많이 틀리는 고사성어가 있어. 고사성어가 아니고 손자들이. 이거 들어갈 두자 아는 사람? 또 핸드폰 찾기 없기.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GP, 즉 RG자에 상대 P자, 그 다음에 RG자에 자기 G자. 자기를 알고 상대를 알면은 백전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태로 되어 있습니다. 불태, 이태가 아니고, 이태.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 이태로울 태자. 백전 불태라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기는 백전 불패라고 많이 씁니다. 불태나 불패나 거의 같은 의미를 씁니다. 즉,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은 100번 붙어갖고 위태롭지 않고 혹은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아두세요. 백전불패가 백전불패 아닙니다. 저 백전백승 아닙니다. 백전불패나 백전불태, 태가 갈 때 됐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한 게 더 그 다음 칸에 놓은 내용입니다. 이건 잘 모르더라고. 지
백전백승이에요. 요건 찾아오세요. 이게 손잡이법의 기본입니다. 제일 빨리 말하시는 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고, 지지지천이면 백전백승이다. 즉, 지지는 요 지리할 때 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 진자. 이걸 옛날에는 그 땅의 지리적인 상황,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천은 뭐겠어요? 민심을 위한 하늘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지지지천이면은 백전백승이다. 정확히 알고 쓰셔야 돼요. 보통 잘 몰라요. 보통 지피지기면은 요리 갑니다. 백전백승. 그게 아니고, 지피지기면은 백전불태고, 지지지천이면은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미로 이 지자는 우리 주변 상황들, 현상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반대로 해석을 하죠. 이거는 하늘은 주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봅니다. 주변에서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다라고, 혹은 가족이 될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치아치술 화장지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스스로 자기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요 핵심적으로 이야기해 준 내용은 밀레니엄 프로젝트 그룹이라는 유엔 산하 기구에서 해마다 유엔이나 혹은 2년 걸려서 3년 걸려서 유엔에 보고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세계 미래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약 3,500명의 학자들이 때로는 3년 걸렸다가 때로는 5년 걸렸다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2사람 꾸이더라고. 3,500명이. 그래갖고 그 내용을 보고하는, 이 보고해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크게 잡는 게,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라 생각합니까? 요새 날씨 덥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기후입니다, 기후. 즉, 환경입니다. 이 기후가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각 국가, 특히 산업국가에서 배출량이 많으니까 그 이산화탄소를 바닷물이 흡수를 했고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기후 문제로 해가지고 뭔 일이 일어납니까? 빙하나 만년설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빙하나 만년설이 녹기 시작을 하면 바닷물 높이가 어떻게 되죠? 예, 해수면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땅이 침수를 당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현재 옛날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 2050에 기후를 2도씨 오르는 걸 목표로 삼고, 우리나라는 지금 몇 도입니까? 2050년에 1.5도입니다. 근데 이 기후가 얼마만큼 우리 전체 인류에게 혹은 우리 사회에, 세계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1도씩 올라가는데 지구상의 경작지의 30%가 침수당합니다. 1도씩 올라가는데 30%
80%가 지금 지구상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80억? 뭐 80억이든 70몇 억일 때 그러시죠. 자, 70억으로 잡고 경작지가 30% 그거 전에 지금 70억 인구 중에 얼마나 지금 기아산에서 기아에 그러기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통계 놓은 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억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제대로 밥을 먹는 사람은 60억이랍니다. 근데 1도시 올라가가지고 30%의 식량이 생산이 줄어들면은 음료 수익의 30%는 얼마 정도 됩니까? 40억 정도만 하루 3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산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뭐 1년치를 버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뭐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따지면은 굶는 사람이 엄청 줄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상위 5%가 재산의 지하의 9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40명이 먹을 식량이 생산되더라도 부익부빈익빈에 의해서 굶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늘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했구만.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기후락등 변경 때문에. 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어릴 때는 겨울 되면은 맹태도 많이 먹고, 청어도 많이 먹고 했거든요. 지금 안 잡혀요. 지금은 맹태 사오면 전부 다 러시아산이에요. 왜냐면 동해안에서 잡히는 맹태들이 좀 더 위로 올라가요.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년 말에 아시죠? 이게 원래는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잡힌 엄청 비싼 겁니다. 이게 이제 제주도에서 잡히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전부터. 그만큼 지금 우리 생태계가 엄청 빨리 변하고 있어. 그게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좀 단순하게 생각해. 그냥 올해 좀 작년보다 훨씬 늦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 지금 환경 오염이나 환경에서 오는 문제가 첫 번째로 크고, 제일 큰 게 환경에서 오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 환경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야기하는 잘 알잖아요. 과학기술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이게 빨리 진화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 제조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노조가 어떤 반대를 했냐면 문직거립니다. 왜 문직거리냐면 공장 자동화한답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 자동화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노조에서는 그 자동화를 하면은 자기들 앞으로는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못 짓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웬만한 우리 요 입구에 가면은 무인 카페 있죠. 커피 빼주는 카페. 거기 뭐라고 생각해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AI 로봇 일이 보태가지고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나 그런 것들이 정부나 학교나 안 하는데 그냥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인간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규제하자. 그런 정도 수준밖에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 첫 대표되는 게 AI하고 로봇하고 여기서 이제 한 개 더 어떻게 하냐면 드론이죠, 드론. 웬만한 곳은 드론으로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인 드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부 다 무인 드론으로 지금 상대 지역을 폭격하고 있거든요. 계속 과대에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이건
상용화는 아니지만은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그걸 제대로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 무인도론 같은 경우에는 목표 지점 정해지면 그대로 갈 수 있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건 내 지나가는 이야기에서 한 게 앞으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총 1위 기업이 애플입니다. 근데 앞으로 5년 내로 테슬라가 됩니다. 지금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0만 대를 팔았지. 이거 5년 뒤에 몇 대 팔겠습니까? 1억 대? 10억 대? 지구상에 있는 차 숫자만큼만 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부자 되는 게 아니고 테슬라에 들어있는 첨단과학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테슬라가 하는 거는 테슬라 자동차에 전부 다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요. 도로를 주행하면은 그 찍는 게 실시간으로 인공위성으로 전송을 합니다. 테슬라가 가진 인공위성이 전 세계에 3000개가 넘는 거예요. 테슬라 방식이 있고, 이건 이제 중국 방식인데, 중국 방식은 도로 분리되나 이런 데 칩을 씌면 차가 달리면서 여기랑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이 길지 못해. 그러면 테슬라가 이거 자율주행을 넣으면서 거기다가 전 시간에 딥러닝, 자기 학습 능력을 주입을 해놓으니까 전 세계 지금 현재 1000만 대가 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1000만 개의 데이터가 인공위성에 들어가요. 그럼 그걸 학습을 해갖고 다른 차가 그 근처에 들어가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도로 상황을 알게 되고, 그게 테슬라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앞으로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때문에 돈을 버는데, 이걸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비용이 현재 미국에서 $100 정도 든다고 보는 거더라고요. 차를 한 대당. 그럼 그 돈이 앞으로 차 팔아서 버는 게 아니고, 옛날에 NS나 구글이나 저거 프로그램 깔면서 돈 버는 거, 그거 이상으로 벌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지금 우리 상용화를 못 시키는 이유가 지금 한 3.5단계 정도 가 있습니다. 상용화를 못 시키는 이유가, 저 차몰 가다가 자율주행에서 가는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어렵죠. 자율주행인데 이거 제조사가 책임져야 됩니까? 소유주가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 불분명하면 자율주행이라고 차를 샀는데 단지 내 소유를 따름이지, 만들면 현대자동차에서 만들고 벤츠에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법적인 것들이 아직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하루아침에 5단계까지, 지금 3.5단계랍니다. 5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치고, 자, 드론 우리 생각. 지금 현재 기술로 인천공항에서 서울에 삼성도에 있는 엑스포 무역회관까지 바로 올 수 있어요. 사람 태워서 무인으로 지금 올 수 있는 정도로까지 기술이 쌓이는데 이 운행 못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더 큰 안보상 문제로 해가지고 비행 금리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 하늘에 길을 내야 돼요. 우리 도로처럼. 어떤 차는 어느 고도로 어느 위치로 가고, 그래야 하늘에서 부딪히지 않죠. 왜? 무인으로 다닐 테니까.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좀 빨리 바뀌고 있어요.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빨리빨리 관심을 두고 그쪽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 그걸 제일 잘하는 국가나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지역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는 최고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AI, 로봇, 이런 쪽, 드론, 이런 쪽의 기술하고, 그 다음에 환경, 특히 기후 문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앞으로 20년 뒤에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겠죠. 자, 코로나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예배했습니까? 했어요. 전부 다 나왔습니까? 어이구, 코로나 걸린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제가 이야기한 이 과학기술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앞당기게 된 거죠. 그 시기를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죠. 코로나 때 뭐 했어요? 비대면 수업 안 했어요? 학교 왔어요? 코로나 한창 때 비대면 수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병원에 안 가고 그때 우리나라는 국가 좀 풀었는데 비대면 진료 했어요. 그걸 원격 진료라고 그러죠. 원격. 그 다음에 뭐 대법원 노단에 하면 한 50개 사람 떼고 하산이. 코로나 때 이게 엄청 빨리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사회는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세계 미래 보고서에 보면은 20년 뒤에 없어질 직업이 제일 먼저 가장 없어질 직업이 의사, 교사, 그렇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좋은 직업으로 평이 나 있는 직업인데 그것들이 없어집니다. 원격 진료 진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10년 한 20년 돼서 그 원격 진료 시스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만들어갖고 미국에 지금 수출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걸 일반인한테 푼 게 아니고 제한군인들 한테 이번 진료를 하려고 그러면 그 기구들이 있는데 접속하고 하는 기구들은 그것만 해하고 왜 그러냐면 이익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원격 진료하면 자기들 돈을 빼면 없는 거잖아요. 환자 수가 그만큼 되니까. 제 친구 중에 의사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야기가 의사 하면서 이제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해보면 환자 한 명 보면은 짜장면 하고 두 명 보면 짜장면 하루에 짜장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환자를 돈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모으니까 자 의사가 하루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5분, 10분 환자 본다 치면 5분에 본다 치면 1시간에 몇 명 볼 수 있습니까? 몇 명? 12명. 그걸 8시간 하면 100명 보는데 그 1,500원에 100명 같은 게 15만 원입니까? 그래도 쓸 거예요. 그러니까 1분에 한 명씩 보는 거예요. 일반 병원에 가면. 제가 아침에 뭘 몰라가지고 아침 8시 반쯤 돼서 치과에 간다고 가니까 벌써 꽉 차 있는 거예요. 줄 쫙 서 있는 거예요. 고비. 손님 안 가는 치과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그 돈을 못 붕게 되니까 지금 의료에서 원격 진료 못하게 하고. 옛날에 한번 만드는데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이게 다 되지만은 이 집단 간의 그 이해관계 때문에 뭐 때문에 해가지고 이게 지금 다 100% 못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학교가 없어질 때는 이 비대면 수업 해갖고 테스트만 정확하게 해내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10개인데 사람은 100명입니다. 그럼 결국은 줄 서는 수밖에 없죠. 1등부터 10등까지는 줄을 서야 10명을 찾는 거,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테스트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거 만드는 비대면 수업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애들 보니까 비대면 수업 할 때 딱 그건 틀어놓고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탭에는 이거 틀어놓고 옆에 핸드폰 같은 게임하고 앉아있어.
물론 비효율적이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 세상이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시간이 얼마 없네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저번 시간에 역사는 통합돼 가는 과정이라 했는데, 이제 이게 쪼개져 가는 과정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했어요. 코로나 때, 무한인가 중국 발음 무한인가 왔을 때 무한을 동시에 했거든요. 그 다음 뒤에 번에 상해가 코로나 생겼을 때 상해를 봉쇄했고, 그 다음에 그 북경에서는 그 아파트 단지에 환자가 생기면 그 아파트를 봉쇄를 했거든요. 원로. 그러니까 이게 시진핑이라 그러는 무시무시한 독재자 속에서도 국민적인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청정구역이 있으면 청정구역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사회. 그래서 그게 쪼개진다는 거죠. 그게 경제적인 이유, 민족적 이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모일 거예요. 뭐 유고슬라비아가 몇 개를 그런 식으로 다 쪼개질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작아질 거예요. 혹시 네온시티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가서 네온시티가 뭐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래도시를 하나 만들 프로젝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즉 높이 100m 높이로 해가지고 약 150km 방배를 쌓는 겁니다. 100m 높이로 150km. 그러니까 땅이 요리 있으면 이렇게 방배를 딱 쌓아버려요. 이 속에는 학교, 연구소, 생산시설. 그래서 이 사우디 왕자가 우리나라에 와갖고 그 수소 발전 혹은 수소 연료 관련 의논을 우리나라에 사오고 왔어요. 이 네옴시티라픈 이게 뭐 보니까 예산이 수준으로 이 기획을 한 거예요. 150km를 방배를 쌓는데 높이 100m. 그 속에 철도 가고 사람 주거시설 가고 공장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그걸 바다를 면해가지고 뭐 바깥쪽으로는 안쪽에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네옴시티예요. 이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결국은 이 네옴시티를 지을 때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사우디 같은 방화도 하는 거예요. 이 해기빈 반응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이제 작은 도시당으로 한다고 보면 작은 규모로 잘 사는 사람들이 주특기 살고 싶지. 저가 신경 쓰이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은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의 국가 혹은 생활 환경의 형태는 도시 국가의 형태로 갈 것이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도시 국가라고 뭐 하는 겁니까? 도시 안에서 살 수 있는 구도가 세 구조입니다. 자, 첫째, 한 개를 가르쳐 드릴게요. 돈 있는 사람. 경제적인 재벌, 돈을 뗄 수 있는 사람. 왜냐면 도시 건설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권력 있는 사람. 군대도 필요하고, 도시를 방어할 수 있는 군대도 필요하고, 경찰도 필요하고, 또 도시를 다스리는 정치가도 필요하고, 이거 권력입니다. 자, 세 번째는 네옴시티 예를 들면 전문 지식을 가져서 이 세 가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안 될 거예요. 돈은. 근데 권력은 사람 될 수 있어. 내가 국회의원 출마해서 국회의원 되고 혹은 그 지역에 뭐가 되고 혹은 공부 열심히 해서 방문자 돼서 이거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전문 지식. 이거는 돈 있는 사람은 이병식이 아니라 이재용의 아들은 선배가 돼야 이 돈이 100억 있으나 1억 있어 똑같은 데예요. 이 시대에 들어가면. 근데 큰 자본을 가진 사람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전문 지식을 가진
이 세그루만이 도시 안에 들어. 그래서 그 보고서에 의하면 요 속에 들어갈 사람이 10% 정도 되는 걸로. 저도 이거는 공감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의 95%를 5%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에 권력을 가지러 갔다가 뭔가 좀 이건 낙오된 십상이고 전문 지식은 손해보는 게 없어요. 내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에 필요한 부분에 내가 빨리 적응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이 어떤 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런 쪽으로 정해서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럼 전문 지식인데 뭐가 전문 지식입니까? 예를 들어, 화학과하고 화공학과하고 차이 아세요? 경제학과하고 경영학과하고 차이 아세요? 흔히들 우리가 소련, 미국, 일본은 빼고, 일본은 두 개 다 자르니까, 소련, 미국 이런 국가들은 기초과학이 튼튼한 나라입니다. 그럼 일본은 뭐냐면 기초과학도 제법 올라왔고, 국가에서 해가지고, 응용과학. 그럼 좀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화학과하고 화공학과는 그 화학공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페인트를 좀 잘 만들고, 뭐 그런 응용이고, 화학은 기초과학이죠. 그래서 이 전문 지식을 하는데, 이것 한 개 더 이야기하죠. 자, 경영학과하고 경제학과하고 차이가 크게 날까요? 정말로 차이가 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를 보는 학문은 경제학과입니다. 근데 경영학과는 지금 현재, 그래서 경영학과 놈은 넌 돈 벌어주는 거예요, 이게. 키에 크게 세워서 경영학과 뽑아갖고 관리시키죠. 그런데 경제학과는 먼 미래를 보고, 혹은 적어도 국가 단위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재정학과도 있고, 금융학과도 있고, 시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금융재정 인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게 인문사회학 쪽의 기초과학입니다. 자, 인문사회학 쪽, 의학, 철학, 사회학, 경제학, 법학, 이게 기초과학입니다. 그 외에 좀 노는 것들은 기초과학에 들어갑니다. 기초학문이 안 들어갑니다. 응용학문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성공할 수 있는 위치에 가려고 하면은 기초학문을 공부하셔야 돼요. 응용학문들은 앞으로 AI나 뭐나 이런 거 해가지고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기초학문 쪽으로 가면은 성공할 확률이 크고, 되도록이면 학교, 연구소나 대기업의 연구소 쪽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공대 같으면은, 인문계도 그런 연구소들이 많습니다. 삼성 연구소 이런 데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앞으로 이 10%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내 경제력은 부족하고 권력은 없더라도 전문 지식 하나라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문 지식에 아까 경제하고 경영하고 내가 차이를 이야기했는데, 즉 경제학, 사회학, 법학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자, 우리나라 언론인 1등 출신가가 어딘 줄 아세요? 언론인 1등.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전 국회의원 1등이 무슨 관 아세요? 올해 빼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빼고 사회학과입니다. 가치를 공부합니다. 언론인 1등도 사회학과.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아마 지금은 아직 통계를 내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까지만 해도 법학이 2등, 경제학과가 3등. 언론 1등은 사회학과, 2등은 경제학과. 언론 홍보학과, 언론 미디어학과,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가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멀리 본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를 지금 봐야, 이건 지금 20년, 30년의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멀리를 봐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비관스럽죠. 저는 한번 기회 나와서 4, 7년, 지금 뭐 50까지인가도 와 있을 때, 2050, 2055,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뭐 건축부터 시작해갖고, 뭐 지금 현재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뭐 한 10시간 걸리죠. 그거 1시간 만에 가게 돼요. 앞으로 그 20년, 30년 뒤에. 물론 그 타임 스케줄이 그때로 촉하게 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자기 인생을 한번 설계해봤어요. 앞으로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갖고, 지금 웬만한 곳은 다 AI나 컴퓨터에 다 접니다. 로봇이 다 지게 되어 있어요. 서울의 큰 식당의 주인이 홀 서빙하는 로봇을 샀어요. 그 당시에 5천만 원 주었어요. 그러면 지금 임금으로 따져서 최저임금 따지면 월 300원 줘야 됩니다. 최저임금 따져서 다 8시간 일하고. 월 300원 주는데 이 로봇을 사갖고 억수로 재미를 봤어요. 20시간 일해도 시킨 대로 하거든, 로봇을. 그리고 그 로봇을 그때 살 때 한 5천만 원 주고 샀다 그러는데, 300만 원에 그 로봇 수명이 2년 같으면 7,200, 사람 쓰면 8시간만 쓰고 7,200인데, 5천만 원 주고 2년 동안 뭐 종일 부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안 쓰고 로봇 쓰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요. 지금 대학원 입구에 그 무인 카페 있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거 시원하니까 그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누굴 때. 지금 손님이 억수로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서 그거 하는데 그 주인을 한 만난 적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1년 만에 그 친구 이야기가 1년 만에 번쩍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임금 비중이 엄청 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게 왜 어느 정도 크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물가가 폭등을 했죠. 전 세계가 물가가 폭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인지 아세요? 임금비였습니다. 왜? 코로나 탁 터지니까 우리나라에서 체류기한 맞은 사람들 다 내보내고 미국에서도 다 내보내고 생산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임금비가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모든 게 올라가고 전 세계 물가가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그 말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10%는 살지만 이 90%는. 근데 거기에 그 책에 뭘 이야기했냐면 이 90%를 위해서, 종교도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교회도 없어진다 그랬는데, 이 90%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집단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다라고 명시가 됩니다. 깜짝 놀래요. 종교 다 없어진다 그랬는데, 이 90%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은 우리 그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네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잘 설계해서, 90%를 위한 사람이 되든지 10% 안에 들어가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오늘 강의는 입 마치고, 제가 간단하게